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실무 이론 중에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가가치세 총론 바로 두 번째 학습할 시간이죠. 지난 시간 저희가 부가가치세 총론에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방법, 부가세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강의 진행을 하고자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나보실 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와 납부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 학습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강의의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라는 굳건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시간 학습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 과세될 때 부가세가 발생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과세사업자 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과세기간은요. 다음과 같이 6개월 단위로 해서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해서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건 1년이라는 12달의 기간을 제1기와 2기로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이 12달의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눈다는 건 당연히 각각 6개월씩으로 나누어지겠죠. 1기와 2기를 나누어서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의 기준 기간을 두고 이 1기, 2기를 또다시 예정과 무엇으로요? 확정으로 나눕니다. 1기, 2기가 6개월씩인데 이걸 또다시 예정 확정 나눈다는 건 당연히 3개월씩 나뉘어지게 되겠죠. 자, 바로 1기 예정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3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이라고 하고요.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기가 7월부터 12월인데요. 이 2기를 또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 31일입니다. 암기하시기보다 기본적인 1년의 단위 기간을 6개월씩에서 1기와 2기로 나누고 그 단위 기간을 또다시 3개월씩에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과세 기간이 존재할 때에서 가지가 존재할 때 마지막 날짜, 즉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요. 이 3월 31일을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1기 확정은 6월 30일, 2기 예정은 9월 30일, 2기 확정은 12월 31일이 되겠죠. 이 과세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기 예정이 3월 31일 날 끝났으니까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기간에 대한 기간은 향후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나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작성할 땐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하실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과세기간이 이와 같이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으로 나뉘어진다면 조금은 다른 기타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간이과세자이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1기, 2기 예정 확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1년을 하나의 주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향후에 간이과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개시,
사업을 언제 시작했느냐? 사업 개시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거 저는 이 한국말이 국어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에서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 시작한 날짜가 8월 20일이다 라고 한다면 8월 20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라는 거죠.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 사업은 8월 20일 날 시작을 할 건데 사업자 등록을 미리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예를 들어 8월 1일 날 했다. 그러니까 8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건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사전에 8월 1일 날 미리 했다라면 바로 그 등록일로부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 개시일이다. 8월 한 20일이라 가정한다면 20일부터 되는 것이 맞지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했다면 미리 한 언제부터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폐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에서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에서부터 폐업했다면 폐업한 날짜까지를 기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에서 합병 등기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데 우리는 간이과세제에 대한 내용이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우리가 신규 사업을 했다 혹은 폐업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과세기간 한번 살펴볼 텐데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8월 1일 날 신규로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8월 1일은 2기 예정에 해당하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8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신규 사업 개시일인 8월 1일부터 과세가 되고요. 과세기간 2기 예정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됩니다. 그럼 앞에 잠깐 설명드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폐업을 했다. 만약에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7월 1일 2기 예정 시작 기준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폐업한 날짜인 8월 1일까지. 자,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7월 1일부터 폐업한 날짜인 폐업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폐업을 한 경우는 2월 25일까지 8월 1일 날 폐업을 했으니까 9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세법이 조금 유연해지면서 바뀌었습니다. 폐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폐업일이 아니라 폐업한 날짜의 2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업을 7월 30일쯤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7월 30날 폐업한다면 2월 25일이니까 8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7월 30일쯤에 폐업을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8월 초에 폐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고를 9월 2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 날짜도 조정을 조금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기본적인 과세 기간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우리 회계나 세무 관련 자격시험에서도 이 과세 기간에서는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앞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부가가치세 관련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6가지의 단위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요, 법인사업자를 기준할 때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1기와 2기 나누시고 이걸 또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1기와 2기로 나누고 또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해서 과세 기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라면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요?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훨씬 더 쉬운데 말로 풀어놓으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가? 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원칙적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를 몇 번 신고를 해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이니까 4번을 신고하고 당연히 신고한 만큼의 횟수에 따라 4번을 납부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준이고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그 횟수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간이과세자는 예정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요. 무슨 납부를 하냐면 예정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납부라는 걸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고지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를 함에 있어서 법인사업자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몇 번 신고를 해? 4번 신고를 해? 그리고 4번 납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바로 앞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를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하면 예정신고를 어떻게 안 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50%를 결정해서 정부에서 아니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다시 하면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건 내가 서류도 작성하고 매출도 챙기고 매입도 챙겨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의 법인사업자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팔짱 끼고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내세요라고 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 고지되는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이 몇 프로? 50%다라는 건데 부가가치세가 1기와 2기로 나뉘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각 예정, 1기의 예정과 2기의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납부를 해요? 고지납부를 합니다. 이 고지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이 몇 프로? 50%. 다만 신고할 때는 1기 전체를 기준해서 2기 전체를 기준해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정 때 신고하지 않고 500원의 고지납부, 500원 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가세 500원 내는 건 없어요. 네. 500원을 고지납부를 했다라면 확정 때 1기 전체 확정 때 납부할 세액이 1,800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지된 500원을 차감을 하고 1,300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나 1억 5천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훨씬 편하겠죠. 예정 때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즉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중간에 돈을 조금만 미리 납부를 해놓으면 된다. 그게 직전 과세기간의 몇 프로라고요? 50%다라는 거죠. 예정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50% 금액을 고지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 금액을 확정 신고할 때 고지세액을 차감을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에서 1기와 2기의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고지 납부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뉘어지지 않고 1년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의 주기로 1과세기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요, 1년 전체 과세기간 중에 1월에서 6월, 즉 6월 30일까지를 기준해서 6개월을 기준해서 전년도 금액의 50%를 예정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체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고지된 금액을 마이너스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배울 거 많고 공부할 것도 많죠. 간이과세자는 뒤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간이과세자까지 학습할 여유가 없다라면 간이과세자는 눈으로만, 참고로만 보시고, 기본적인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 4번 납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는 2번만 확정되면 합니다. 대신에 납부는 몇 번 한다고요? 4번 납부합니다. 다시 하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는 거죠. 예정 때는 신고 없이 고지 납부를 한다. 얼마를? 직장과세기간의 50%를, 이 50%는 이미 다 외웠겠다. 몇 번을 얘기해서. 자,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고지를 한다고요. 이만큼 세금을 내세요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러한 고지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원래 부가세는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인데,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뭘 한다고요? 고지를 한다라고 어설프게 외우고 있는데, 또다시 그 고지가 면제가 된대요. 이런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에 다음과 같을 때, 아래와 같을 때 예정고지가 면제가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첫 번째, 징수금액이 고지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정 때 신고할 때 내라는 거고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올해 바뀌었다. 그 경우도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궁금하시죠? 네. 제 부가세 학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제가 책임지고 학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재난, 도난, 혹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또는 상중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가 힘들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정고지가 면제되기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고지 납부를 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좀 눈여겨봐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징수금액이 50만원이 안 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도 예정고지가 면제된다라는 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분명히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가 면제되는 경우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단계 더 가네요. 바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예정 고지가 아니야, 나는 고지 말고 신고하겠다.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을 납부하겠다. 이상하잖아요. 국가에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신고하지 마. 편하게 신고하지 말고 직전 과세기간에 50%만 내면 돼. 그냥 고지할 테니까 돈만 내고 확정 때 신고해. 편리를 봐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신고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해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하지 않고 설명드린 대로 고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의 납부세액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자, 판단 한번 해보죠. 예정 고지라고 하는 건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직전 과세 기간에 몇 프로 낸다고요? 50% 고지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 굉장히 어려워.
매출이 급감했어.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안 되는데 야 니들 50% 내라 라고 하면 더 많이 내는 거잖아. 자, 그런 경우는 아니야 난 신고하고 내가 해당되는 3분의 1에 미달되는 만큼만 내겠다 라는 거죠.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뭘 받고자 할 때 조기 환급,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라고 하는 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건데 일반적인 환급은 조금 늦게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나는 빨리 환급 받겠다 라고 한다면 예정 때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면제되는 경우보다는 고지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참고로 둘 다 기본적인 내용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면 예정 고지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이 몇 프로요? 50% 굉장히 중요하죠. 50% 고지 납부하는데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이 안 된다. 3분의 1이 채 안 된다면 고지가 아니라 뭘 할 수도 있다. 신고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고와 납부에 대한 기본의 특성을 보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부터 한번 살펴보고 연결된 환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회계 처리되냐? 부가가치세는 매출할 때도 발생하고 매입할 때도 발생한다라고 했죠. 매출하는 금액의 10%를 매출세액, 매입하는 금액의 10%가 매입세액으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부터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매출할 때도 발생하고 매입할 때도 발생한다. 매출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내가 제품을 매출한다. 500만원. 그럼 나는 거래처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50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아야 된다. 부가세도 받아야죠. 몇 프로를요? 10%를요. 당연히 제품 매출 500만원 한다면 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에 대한 10%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이 바로 매출세액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이 550만원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제품 매출 금액을 공급, 가액, 판매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10% 부가세를 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될 돈,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출하는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판매를 할 때 공급가액으로 판매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급대가로 판매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공급가액으로 판다라는 건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10%가 별도 라는 뜻이고요. 공급 대가로 판매한다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매입도 한번 살펴본다면 내가 원재료라는 걸 300만원에 매입한다. 그럼 이 3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에 대한 10% 무엇이 부가세가 발생하겠죠.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했다면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합니다. 외상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이 330만원이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부가세는 매출할 때도 발생하고 매입할 때도 발생하는데 양쪽의 계정 과목이 다르죠. 매출할 때는 매출세액이 뭐란 이름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란 이름으로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란 이름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매출 계속하고 매입 계속하면 부가세 예수금도 커지고 부가세 대급금도 커지게 되겠죠. 자, 앞에 살펴보셨듯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계정은 조금 참고로 봐주시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이라 부르는 부가세 예수금을 우리는 부채 성격이라고 하고요. 돈은 받았는데 우리 돈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의 성격입니다.
300만 원어치 원재료를 사면서 부가세를 지급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매출세에서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지만 매출을 계속하면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매입을 하다 보면 부가세 대급금이란 그 금액이 증가할 겁니다. 그럼 향후에는 일정 과세 기간에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를 해서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정해진 과세기간을 비교를 하셔서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크다. 자, 나는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100원을 지급을 했는데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150원을 받았다. 그럼 매출이 더 많은 거죠. 차이 나는 금액에 50원의 금액만큼을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납부세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입하면서 부가세가 반대로 150원을 지급을 했는데 나는 매출하면서 100원의 부가세밖에 못 받았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상황을 우리는 환급세액이라고 해서 이건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된다. 그걸 환급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면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전제조건상의 매출세액의 발생 조건과 매입세액의 발생 조건의 염두 구분을 하셔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은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할 텐데, 그러면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와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궁금해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와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도 발생하고요. 매입세액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과세 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도 있고 매입세액도 있을 때 실제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를 하거나 마이너스 되면 환급을 받게 되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납부라고 하는 건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크다라는 상황이고, 반대로 환급이라는 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다, 매출이 작다라는 상황이죠.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와 납부나 환급에 대한 분계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 납부를 우리는 일기 확정을 기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기 확정이라고 하는 건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죠. 여기서 부가세가 발생했다. 정리분계라고 하는 건요, 6월 30일 기준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정리해주는 단계의 분계입니다. 기본적인 정리분계하고 난 뒤에는 납부분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까지 납부를 한다.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6월 30일 날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분계를 했다면 그 건에 대해서 7월 25일 날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7월 25일 날 하는 건 아니고요. 7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제 대부분 회계나 세무 관련 자격시험에는 7월 25일 날 하는 걸로 나오지만 7월 25일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급을 받을 때는 7월 25일이 아니라 환급 받는 날짜 기준에서 환급 받은 시점에서 환급 받은 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납부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라고 하는 건 대변에 발생한 매출세액을 어디로? 차변으로. 차변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대변으로. 자, 매출세액이 150원이다. 매입세액이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차이 나는 50원을 납부를 해야죠. 그걸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출세액에 대한 개념과 매입세액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설명드린 매출의 회계처리와 매입의 회계처리가 정리가 되어지셔야 지금 분계가 정리 가능할 겁니다. 정리분계에서 환급은 반대 경우죠. 매출세액은 100원인데 매입세액이 150원이다. 매입이 더 크다. 우리는 돌려받아야 된다. 그건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납부를 한다라면 이 미지급 세금을 없애면서 7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를 할 거고요.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 받는 기준에서 미수금을 빼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는 향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항목에서 신고와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은 할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기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을 공제를 해준대요. 부가세를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를? 10,000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우리는 자비기량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기본적인 전자신고했다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상계된 금액이 있는데 미지급 세금이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500원이었다면 자빅 100원을 차감하고 400원만 납부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환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환급받을 미수금 금액이 신고한 자비 금액 때문에 100원이 증가한다. 1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증가한다.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0,000원을 공제받는다고 했으니까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세.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그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은 세금 신고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실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부가세 신고서란에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10,000원을 기재를 해서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0,000원 세액공제는요. 이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예정신고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확정신고 시에만, 확정신고할 때만 10,000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예정은 1기 안에서, 2기 안에서 중간에 미리 한번 하는 것이고 실제 신고는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확정신고할 때만 10,000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 간이과세자는 납부를 할 때는 10,000원을 공제를 해주지만 환급할 때는 그 10,000원을 가산해 주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환급이 발생할 때는 자비익 10,000원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이 10,000원이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본 환급은 해주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에 10,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간이과세자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정리와 납부 분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예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기 확정이라고 예를 들고요. 1기 확정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이 아래와 같다. 단 우리는 전자신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세액공제에 10,000원을 반영하겠다. 자, 만약에 납부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미지급 세금 계정을 쓰고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미수금 계정을 써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라라는 작성을 해라라는 거죠. 자, 내용 확인해 보면 부가세 대급금 있네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과연 대급금이 뭐고 예수금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다시 가야 돼. 앞에 걸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대급금과 예수금이 있을 때 대급금은 매입세액에 해당하고요.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죠. 자, 대급금이 650이고 예수금이 800이라는 건 매입보다 누가 더 크다? 매출이 더 크다. 매출세액이 더 크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뭘 해야 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리분계 볼까요? 1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은 6월 30날이 마지막 날짜죠. 정리분계하는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 정리해서 납부세액을 처리하고 그걸 7월 25일 날 납부를 하게 되겠죠. 자, 정리분계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입니다.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데리고 오고요.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그러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800이고 매입세액 650이라면 실제로는 15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전자신고하니까 만원의 세액공제 이루어지죠. 뭐로? 자비익으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얼마가요? 149만원이 적립분계가 됩니다.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럼 이 미지급세액은 149만원을 우리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납부분계를 먼저 공부한다. 노. 안 됩니다. 납부분계를 하기 전에 뭐부터? 정리분계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납부분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리분계만 할 수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앞쪽에서 학습한 매출에 관련된 회계처리와 매입에 관련된 회계처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이번은 1기가 아니라 2기네요. 2기 확정이라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역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으랍니다.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네, 공제 다 받아야죠. 납부하는 건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는 건 미수금으로 동일 내용입니다. 금액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 800만원이고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이 650만원이네요. 아직까지 대급금이 매입세액이고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다 라는 걸 잘 모른다. 헷갈린다? 안 돼요. 앞부터 정리 제대로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 매출보다 더 커요. 매출이 작다라는 건 이건 납부가 아니고 뭐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리분계 2기 확정이니까 12월 30일 날 정리분계를 할 거고요. 그걸 환급 받았을 때 환급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 정리합니다. 매출세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얼마를? 보시면 매입세액이 800이고요. 매출세액이 650이면 150만원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전자신고하니까 만원의 세액공제가 생기죠. 따라서 원래 돌려받아야 될, 환급받아야 될 150만원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이 반영되셔서 환급받는 금액은 151만원이 된다. 그리고 우린 이 금액을 환급받았을 때 미수금을 빼고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매출이나 매입할 때 발생한 회계처리가 어떤지 살펴보셨고 신고와 납부까지 회계처리 살펴보셨는데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신고할 때 10원 단위 이하 금액이 있다면 10원 단위 이하 금액이 있다면 절사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금액을 자비익 계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시 안내를, 언급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셨다. 내용 많죠? 길죠? 힘내십시오. 마지막 내용입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에 정리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이걸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환급은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환급이라고 하는 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했을 때 매출세액보다 누가 더 크다? 매입세액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환급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환급은요. 예정 때는 안 해주고 확정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일반 환급이 좀 시기가 늦다라는 게 예정 때는 아예 안 해주고 확정신고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는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다? 조기 환급이다. 우리가 앞에 수업하면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 때 고지를 하는데 나는 고지 안 하고 신고하겠다. 이 경우죠. 조기 환급 받을 때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도 예정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는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난 뒤에 15일 이내 빨리 해준다. 그리고 경정을 받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매출세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게 환급이다. 이건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일반적인 환급은 예정 때 안 되고 확정신고 끝나고 30일 이내. 그러나 조기환급은 신고하면 15일 이내, 경정은 즉시 바로 해준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됩니다. 예정은 분명히 안 된다. X 얘기 드렸고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걸 학습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말들도 많은데 이 시점에서 좀 챙길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했는데요. 두 가지 상황. 과소, 작게 신고할 수 있고 과다, 신고를 잘못해서 많이, 즉 과소 신고는 내가 부족하게 신고하고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과다는 많이 신고했으니까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게 신고해서 더 내야 되는 건 수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가세를 더 많이 냈다. 그럼 돌려받아야 돼? 그건 경정이라고 하고요. 내가 잘못 신고해서 부가세를 더 내야 된다? 이건 수정 신고입니다. 반대로 잘못 신고해서 더 많이 내서 돌려받아야 된다. 이건 경정이라고 해서 경정 청구 어떻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정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날짜 지체 없이 바로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기 환급은 누구라도 환급 받는데 빨리 받고 싶겠죠. 아무나 빨리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조기 환급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 부가세는 단일세율 10%가 적용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가 따로 있으시다. 이건 수출하거나 수출 재화를 가공할 때는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했다. 그러니까 회사에 굉장히 비싼 설비를 샀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환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확정 신고 때까지 기다리고 신고하고 30일까지 더 기다리고 그거 안 해도 된다. 조기 환급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도 조기 환급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되니까 신청해서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럼 언제 신고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조기 환급은 과세기간 종료되었다면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 납부와 동일 조건이긴 한데요. 이 25일이라고 하는 건 같은 일수죠. 일반적인 우리 부가세 신고도 예정이 되건 확정이 되건 25일 지나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조기 환급의 25일이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고요. 자, 예정신고기간, 조기 환급은 언제 하냐? 예정신고기간 혹은 확정신고기간. 자,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 다시 하면 1기 예정이 1월, 2월, 3월 있고요. 1기 확정이 4월, 5월, 6월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조기 환급,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아예 안 된다라고 했고요. 확정신고 6월달 끝나고 30일 이내 환급이 되지만 조기 환급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25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 매월 첫 번째 달 아니면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월을 각각 할 수도 있고 1월, 2월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 혹은 과세기간 끝난 시점에서 25일 이내에 신고만 한다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조기 환급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가산세 부분이나 부가세 실질적인 신고 실무에서 관련 내용은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신고 그리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추가적인 것도 살펴보셨고요. 더불어서 부가세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앞쪽에서 회계처리 한번 하셔야 뒤쪽에서 어떤 실무적인 작업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인데 앞에 얘기 드렸죠. 이번 시간 학습한 부가세 신고 납부와 다음 시간 학습하는 부가세 신고 납부,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한다. 이번 시간은 과세 기간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납세시 그리고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소 내용이 조금 많고 길었는데요. 그래도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 부가세 납세지와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